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은행 중에서도 제일 크지요. 물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처럼 그 투자은행 비중보다도 상업은행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이 이제 JP 모건인데, 그러니까 뭐 시장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뭐 파급 역량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JP 모간의 그 시장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2021년에 JP 모간은 투자은행 중에서도 가장 낙관적이었죠. S&P 500이 5,500까지 간다는 얘기를 2021년 3월 경에서 뭐 한 5월 사이에 대부분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위험하다라고 할 때 그 S&P 500이 5,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근데 이 JP 모건이 2023년은 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그 너무 극단적이 그 올라갈 적에는 가장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천선에서도 뭐 가열 경고를 하거든요. 지금 너무 낙관하고 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뭐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또 1월 지난 1월에 주가가 지금 2월 뭐 중순이죠. 2월 중순이 넘었네요. 약 한 달 반 이상 미국 나스닥 주가 큰 폭 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것이 이해 불가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포유 환율 연구소는 JP 분석 방법, 즉 어프로치 방법이 그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이제 주가 결정 원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성장성, 수익성에 어떻게 보면 JP 모간이 다른 투자은행보다도 오히려 주가 결정 원리에 충실하다는 느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GDP 성장률이 높으면, 즉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높을 때는 수익성도 개선 정도가 예상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우리 국내 일부는 10월 위기설을 얘기할 때도 지난해 10월이 아니네요. 그 2021년 10월 10월 미국 경제 위기설 얘기할 때도 JP 모간 예상대로 그 어닝 스프라이즈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약 한 뭐 70%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JP 모간의 어프로치 방법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에는 JP 모간은 어떤 그 근거에서 다른 투자은행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까라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경기가 만약에 미국 경제죠. 침체 또는 불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매출액보다는 영업실적 악화 정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JP 모간이 결국은 적정 주가 수준을 일반적으로 PER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가 수익률, 여기에 충실한 투자은행 같다. 근데 그러면 원래 1월은 왜 실패를 했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의 차이예요. 포유 환율 연구소는 뭐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없다, 플러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JP 모건은 상반기에 지난 12월까지 경기 침체 쪽에 무게를 실었거든요.
근거는 뭐 기준금리 인상 또는 뭐 장단기 금리 격차지요. 근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JP 모간의 분석 방법, 즉 어프로치 방법은 제가 상당히 존중을 해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와 어프로치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경기 침체를 이제 상반기까지 예상을 할 때와 상반기까지 플러스 성장한다면 또 더군다나 4분기는 서프라이즈죠. 성장률이 대부분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미국에서도 뭐 적지 않은 투자은행들이 침체를 얘기했는데 2.8% 9% 나왔으니까 이거는 서프라이즈죠. 이거를 예상 못한 거 아니냐. 또 1월 소비도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비 증가율이 3%예요. 지난해 12월 대비. 이런 걸 이제 예상을 못하니까 1월 주가 상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효하죠. 1년 전 대비. 그러면 기준금리 5.5% 인상이 뭐 큰 부담이냐라는 거죠. 또 인플레이는 이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기업한테 유리하죠. 월급을 올려줬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고, 그 다음에 JP 모건은 그렇지 않게 보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JP 모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랬는데 어떤 1분기 성장률을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다르게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 추정인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1분기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성장률이 2%대가 나오더라도 JP 모간은 1분기 주가 상승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니까 결국 JP 모간이나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적정 매출액이나 즉 예상 매출액이나 예상 PR이 높아지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엔비디아, 테슬라가 시장 전문가들이 산출한 PR보다는 낮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위기 예상보다 많아지면 PR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보고 침체로 보면 PR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성장 2%대라도 3,800선까지 하락을 주장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고소할까. 그리고 또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없어도 미국 증시가 한국보다 30% 고평가 됐으니까 이제 빠져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정보라 하면 정보고 최신 뉴스인데, 중국 경제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한 이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중국 경제 회복,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은 유럽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앞 시간에 어떤 댓글 다신 분이 다른 나라 어려워도라는 할 때 신흥국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럽 경제가 어려우면 미국 경제에 부담이 있는데, 중국 경제 회복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도 JP 모간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분석이나 견해가 계속 유지될까? 즉 미국 주가 고평가 상태를 너무 과장한 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제가 포스코 홀딩스 얘기했는데 철강 수요도 엄청날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 경제 성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이라도 언급이 되면 서로 공감대라도 형성된다면 또 지난 1년 동안 전쟁 과정에 서로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론도 그렇고 국제 여론도 그렇고 러시아 국내 여론도 그렇지 싶어요.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 쪽으로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지금 투자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예상은 했지만은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JP 모간의 그 2023년 부정적인 시각,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정적 시각이 오히려 지나친 올해는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